안녕하세요. 역사돋보기입니다. 자타공인 우리 한국사 최고의 성웅 이순신.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장을 쌓은 해전들 중엔 전설처럼 전해지는 전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가장 유명한 전투가 한산도 대첩과 명량 대첩이겠죠. 그에 못지않게 유명하고 의의가 상당한 전투가 있으니 바로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싸움이었던 노량해전입니다. 여러분은 이순신 장군이 전사하신 최후의 전투 노량해전에 대해 얼마큼 아시나요? 1592년 일어난 임진왜란은 중간에 휴전협정을 한다고 전쟁이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다가 1597년 정유재란이라고 일본이 다시 조선을 침공하면서 임진왜란은 재개되었습니다. 전쟁 재개 직전 이순신은 백의종군 상태였던지라 일본 수군은 원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을 칠천량해전에서 완전히 전멸시키고 이후 일본 육군은 거칠 것 없이 북상해 국토를 유린했습니다. 그간 이순신이 지켜냈던 전라도 방어선이 뚫려버리고 만 거죠. 하지만 삼도 수군 통제서로 복귀한 이순신이 명량 대첩에서 대승을 거두며 다시 전라도 방어선을 회복해냈고 다시 보급이 차단된 일본 육군은 더 이상 북진하지 못한 채 한반도 남부지방으로 전부 철수하여 곳곳에 외성을 쌓고 존버하며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조명연합군의 반격이 시작되는데 그중 하나가 울산에서 가토 기요마사가 농성한 울산성 전투이고 다른 한 전투가 고니시 유키나가가 농성한 예교성 전투였습니다. 울산성 전투에선 조명연합군이 패배하여 울산성 함락에 실패합니다. 조명연합본부는 울산성 함락의 실패 요인으로 수군의 부재를 꼽았고 예교성 전투에선 이순신 장군의 수군까지 합세한 육군과 수군의 합동작전을 기획했죠. 육군에서는 명나라 제독 유정과 조선군 도원수 권율이 지휘하며 예교성에 대한 공세를 먼저 진행했습니다. 1598년 음력 9월 20일 명나라 제독 진린과 조선수군 이순신 장군의 조명연합 수군이 순천 외성 앞바다에 도착하여 화포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이순신의 난중일기에선 이순신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아침에 진군하여 활을 쏘기도 하고 화포를 놓기도 하며 종일 서로 맞붙어 싸웠으나 조수가 매우 얕아서 접근하여 싸울 수가 없었다. 고니시 유키나가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전쟁은 늘어지다가 9월 30일 명나라 군하 100여 척이 징파됩니다. 10월부터 격렬한 난전이 벌어졌고 이순신은 상륙작전도 감행해보았지만 피해만 늘릴 뿐이었죠. 육군 쪽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고 오히려 더 과감해진 일본군이 성을 나와 유정과 권율의 육군을 기습할 정도였습니다. 계속된 전쟁이 이어지며 명나라 군함 23척이 격침되고 일본군 진영에선 고니시 유키나가의 막사가 포에 날아가 버리기도 하였죠. 육군 쪽의 유정 제독은 점점 소극적으로 변하고 있었고 육군에 그렇다 할 지원이 없으니 이순신도 답답할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유정은 돌연 잠시 전열을 가다듬는다며 군대를 철수시켜버렸습니다. 벙쪄버린 이순신과 진리는 그래도 별 수 없이 철수하여만 했죠. 이렇게 고니시 유키나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이순신에게는 순천 예교성에 틀어박힌 고니시 유키나가를 반드시 물리치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1598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합니다. 전쟁 초기에 어땠을진 몰라도 후반으로 갈수록 전쟁의 양상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개인의 고집에 의한 전쟁이었습니다. 일본 내부적으로 반전 여론이 쌓이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일본 내에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의 덴노를 설득해 조선에 있는 일본군 전군 철수를 지시했습니다. 남해안 일대에 분포했던 일본군은 차례차례 본국으로 도망쳤죠. 일본군은 명나라군에게 안전한 퇴로 확보를 부탁하며 뇌물을 로비하고 있었으며 조선 정부도 후퇴하는 적군들을 그냥 보내주라는 의견이 대세였죠. 그러나 이순신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적들을 단순히 보내줘버리면 언제 다시 쳐들어올지 모르는 거고 확실한 전쟁의 종지부를 찍어야 앞으로도 일본군이 조선을 손쉽게 여기지 못할 거라고 판단했죠. 이순신은 다른 부대는 몰라도 통제형 가까이 순천에 있던 일본군의 핵심 대장 고니시 유키나가의 부대만큼은 그대로 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순신은 11월 10일 고니시가 순천에서 나와 철수한다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고니시의 부대를 그냥 보내라는 조선 조정의 말을 무시하고 이순신은 마지막 출정을 떠났습니다. 조명연합 수군은 순천과 광양 사이의 작은 섬 장도 부근 좁은 해협에 진을 치고 고니시 유키나가의 퇴로를 차단해버렸습니다. 고니시는 명나라 수군 제독 진린에게 뇌물을 바치며 시간을 끌었고 그 사이에 사천의 시마지 요시히로, 고성의 타치바나 무네시게, 남의 소 요시토시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이들은 고니시 유키나가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일제히 순천으로 향했죠. 영화 노량에서 백윤식 배우님이 연기하는 캐릭터가 사천에서 출발하는 시마지 요시히로랍니다. 시마지 요시히로가 사천성에 틀어박혀 있을 때 역시 조명연합군 육군이 공격한 적이 있는데 그때 시마지 요시히로는 1만 명이 안 되는 병력으로 4만에 해당하는 조명연합군을 막은 전적도 있었습니다. 다른 바다에서 일본군이 모여들고 있으니 이제 조명연합군이 포위될 위험에 처해버렸습니다. 이제 조명연합군은 고니시 유키나가의 퇴로를 무작정 차단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고
지원 오는 일본군과 싸워야만 했죠. 이순신은 테러를 차단하고 있던 장도에서 나와 노량에 매복하고 있다가 지원 오는 일본군을 기습할 작전이었습니다. 조선군 판옥선 60척에 명나라 전함 200에서 300척, 지원 온 일본 외선의 규모도 300척에서 500척 사이였습니다. 11월 19일 새벽 순천으로 구원하러 온 일본 외선들이 새벽 안개를 거치고 시야에 포착되자 매복해 있던 조명연합 수군은 일제히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어둑한 새벽 하늘에 빨간 화약 화포들이 괴성을 울리며 외선에 내리꽂고 폭발로 인한 연기가 바다와 하늘을 가득 채웠죠. 이순신의 기습작전은 대성공이었습니다. 규모 자체는 일본의 외선들이 더 많았지만 노량 해협이 좁았기에 제대로 양적인 물량의 힘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지 못했죠. 화포 기술만큼은 조선보다 명나라가 앞섰기에 조명연합수군의 화력은 실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일본 외선들은 어떻게든 테러를 비집고 도망쳤습니다. 도망치는 일본군은 남해 섬의 관음포까지 내려가는데 이순신은 그곳에서도 매복시켜두었죠. 예상한 테러였던 만큼 이순신은 곧장 후퇴하는 외선들을 추격했습니다. 관음포에서 2차전이 시작했고 일본군에겐 죽음의 싸움이었죠. 싸움은 아침까지 지속됐습니다. 아침 하늘은 밝았지만 여전히 푸른 바다는 검은 그을음과 붉은 화염으로 얼룩졌습니다. 이순신은 최전선에서 배를 지휘했습니다. 해협이 좁은 만큼 최전선의 배들은 외병들의 조총 사정거리에 있었습니다. 이때 날아오는 조총의 탄환이 이순신을 관통했습니다. 결국 이순신은 출혈을 막지 못하고 전사했죠. 죽기 전 이순신은 싸움이 급하다,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라는 유언을 남기어 현장의 병사들은 전투가 끝날 때까지 지휘관의 전사 소식을 몰랐다고 하죠. 이순신이 전사하자 이순신의 조카였던 이완이 대신 지휘하였습니다. 새벽부터 아침까지 조명연합군의 화포에 격침된 적선의 수는 무려 200척으로 절반 가까이가 수장된 거죠. 반면 조명연합군 피해는 전사자 수가 1000명이 되지 않았고 피해 전함 규모도 5척 이내였습니다. 노량 해전이 한창이던 사이 권희신은 순천에서 나와 무사히 살아 돌아갔습니다. 시마즈 요시히로 역시 살아서 도주하는 데 성공하지만 함대 절반 이상을 잃고 정말 목숨만 겨우겨우 부지한 채 도망갈 수 있었죠. 7년의 전쟁은 이순신의 전사와 함께 끝이 났죠. 노량해전에서 조명연합수군의 피해는 일본군에 비하면 극히 적었지만 그럼에도 이전의 이순신 해전에 비하면 피해가 꽤 큰 편이었습니다. 이순신 외에도 이영남, 이열령, 방덕룡 등 꽤 많은 여러 지휘관들이 전사했습니다. 그만큼 이순신의 노량해전은 이순신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임했던 전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순신 장군은 노량해전에서 강경하게 밀어붙였을까요? 일본 측에선 이순신 장군이 전의를 상실하고 도망치는 일본군을 너무 과하게 잡았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이를 두고 이순신 장군은 출정 전부터 이미 죽을 준비를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전쟁 중간에 갑옷을 벗고 싸웠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 후대의 이순신 장군의 죽음을 극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순신 장군은 과감할지언정 무모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아군의 사기가 술렁일 걸 알고 죽으면서까지 자기 죽음을 감추려고 했던 분이 일부러 총을 맞기 위해 갑옷을 벗고 싸웠다? 이순신 장군스럽지 않죠. 다만 노량해전의 본질에 대해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의 전투들은 이순신이 제해권을 장악하기 위한 싸움으로 승리를 하면 굳이 도망가는 적군을 추격하지 않거나 추격을 해도 적당히 하다가 멈췄습니다. 하지만 노량해전은 도주하는 적을 단 한 명이라도 단 한 척이라도 소탕하기 위한 선멸전이었고 그래서 싸울 수 있을 때까지는 적군이 사정거리나 시야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계속 싸워야 했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위험한 전쟁일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어찌됐든 노량해전은 임진왜란 7년을 종지부짓는 가장 완벽한 전투였으며 이는 100% 이순신의 판단이었던 겁니다. 노량 앞바다에서 노량해전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드리는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코리아 베가본드 남해편을 시청해주세요. 끝으로 이순신의 죽음에 관해 그의 절친 류성룡이 징비록에서 묘사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순신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우리 군사와 명나라 군사들은 각 진영에서 통곡을 그치지 않았는데 마치 자기 부모가 세상을 떠난 듯 슬퍼했다. 그의 영구 행렬이 지나가는 곳에서는 모든 백성이 길가에 나와 제사를 지내면서 울부짖었다. 수많은 백성이 영구를 붙들고 울어 길이 막히고 행렬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지경이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